네, 5월 29일 날 아침 만나 뵙게 된 증시각도기 각선준입니다. 제가 이제 태국에 와 있는데요. 태국에 와 있어 보니까 확실히 기후변화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기거든요. 지금 보면 약간 먹구름이 많이 꼈는데 비가 안 와요. 여기 보통 우기라고 하면 뭐 스콜이라든가 등등 해서 비가 굉장히 많이 와야 되는데, 우기에 저희가 여기 왔는데 비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약간 가랑비가 올래다가 말고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한국은 지금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렸죠. 그러니까 한국이 오히려 옛날 태국처럼 아열대로 바뀌고 있고, 이쪽은 오히려 비가 좀 안 오는, 뭐 옛날에 뭐 아프리카 같은 그런 느낌으로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지역을 바꿔서 있어 보니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주식시장도 기후가 바뀌고 있죠. 그러나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그런 변화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말 아침 토요일날 그 미국 마감을 전해드리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고, 주가지수 상승이 굉장히 폭등 수준으로 반도체 영역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면서, 너무 과한 상승이니 이거는 좀 되돌리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래도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엔비디아가 하루에 26%, 이거 PER 배수가 그렇게 높은 애들이 하루에 26%라니요. 그럼 PER이 도대체 얼마나 올라가요, 하루에? 그리고 그 다음날도 떨어지지 않고 2%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모든 반도체 주식들이 같이 올랐고요. AI의 열풍과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AI 발 일종의 폭등 장세 또는 열광하는 그런 장세, 광기의 장세가 오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상승이 있었죠. 자,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상승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 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한국은 말할 것도 없이 미국도 투자자들의 태도가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부정론이 훨씬 더 커요. 그리고 그 부정론을 우리는 어디에서 그동안 증시각도기 TV 아침 미국 시장을 통해서 어디서 확인을 했었죠? 네, 불러보시죠. 어디죠? 네, 채권 시장입니다. 채권 시장에서 계속 우리는 확인했어요. 채권 시장이 과하게 많이 갔다라는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했고, 얘네들은 지네 나름대로의 스토리, 보유 편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거 아닌 것 같다. 뭔가 잘못 읽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의 고용이 이렇게 좋고, 그리고 또 소비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이게 불경기냐. 과열이 조금 씻고 있는 과정 아니냐. 인플레이션도 그렇게 낮지도 않다. 미시건대 인플레이션 기대치에서도 우리 계속해서 확인했죠. 그리고 쉽게 떨어질 것 같지도 않아요. 고용도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던 그 실업성 청구자 수는 매사추세츠에서 약간의 조금 사기 요구가 있었죠. 그러니까 사기로 지불 요청을 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 다시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업률도 그렇고 어디를 봐도 미국 경기가 불경기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더니 자, 지난주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난주 후반 수요일 이후부터 벌어졌습니다. 채권 시장이 피를 토한다. 드디어 정상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잘하면 채권 시장이 패닉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채권에 투자하실 분은 지금을 한번 노려보셔도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덧붙인 말 기억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만큼 채권이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자, 이 상황들 한번 다시 한번 종합해 볼까요? 채권 시장이 이렇게 좁고 강렬하며 모든 자금이 쏠려서 채권 가격이 높은 고평가를 받는 이 상황은 우리가 경기를 어떻게 읽는 거예요? 나쁘게 읽는 거죠. 경기를 나쁘게 읽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경기를 나쁘게 읽는 주식시장에서 볼까요? 주식시장에서 보면 펀드 매니저들이나 그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은 어떻습니까? 예, 역사적으로 보면 펀드 매니저의 현금 보유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자, 이는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피어인 그리드는 단기적인 것을 보여주니까 그것만 봐서는 안 되고요. 전반적인 흐름들은 부정론이 더 강하고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시나리오를, 강력한 이론적 시나리오를 제공하는 쪽은 어디죠? 네, 장단기 금리 역전이에요. 장단기 금리 역전은 8개월이 이미 훨씬 더 지났고 1년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하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무엇을 체크해야 된다고 얘기했나요? 예, 장단기 금리 역전과 관련해서 경기를 침체시킬 수 있는 진짜 도구는 뭐다? 은행의 무엇다? 바람 많이 부네요. 자, 은행의 무엇다? 대출이 떨어지는 것이다.
은행의 대출이 떨어지는 것이다 입니다. 근데 대출이 떨어지고 있나요? 야, 뱅크런이 있으면 당연히 떨어져야 하는데 뱅크런이 난 것 치고는 아직까지 그렇게 가시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물론 기다려 봐야 되겠어. 떨어질 거야. 떨어질 건인데 좀 보자 라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었는데,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불경기로 가고 있나요? 이것도 좀 기다려 봐야 돼. 지금 당장은 일단 아니야. 그것까지는 오케이신가요? 지금까지는 미국 경기 일단 아니야. 자, 그러면 말입니다. 그런 와중에 AI가 버블이 오게 생겼어. AI 버블 오게 생긴 분위기야. 자, 누가 똥줄이 탈까요? 여러분, 누가? 네, 경기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멀친 사람들, 네, 기술주들에 대해서 멀친 사람들, 공매도 친 사람들, 지금 난리 났잖아요. 네, 공매도 친 사람들, 바람이 많이 불어서 화면이 조금씩 움직입니다. 네, 멀친 사람들, 네, 공매도로 숏을 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엔비디아가 자 72억 달러 네, 매출인데요. 다음 분기요 115억 달러 예상하고 있어요. 대략 50% 증가네요.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난 거지. 공매도 세력들 난리 난 거지. 주말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엔비디아 26% 플러스 2%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이 높은 밸류에이션의 주식을 어디서 나온 것일까? 예, 공매도의 쇼커버링이겠네. 네, 그렇습니다. 공매도의 쇼커버링. 자, 오늘 한국 장전 시간을 녹화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 시장은 그렇다 치고 한국으로 돌려봅시다. 한국으로 돌려보면 한국은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네, 미국보다 더한 침체입니다. 미국보다 더한 침체예요. 한국은 최저 작년 10월달 최악이었을 때의 신용잔고 비중이 얼마? 16조 원. 지금 신용잔고 비중은 얼마? 18조대. 겨우 2조 늘었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를 랠리를 뽑았었죠. 자, 그러니까 SG 빠지고 나서 1조 넘게 빠졌어요. 만약에 2차 전지가 빠지면 18조에서 이게 늘까요? 빠질 수 있죠. 물론 이제 여기에 바통을 받아서 뭐 이렇게 반도체가 올라가거나 그러면 괜찮을 수 그러니까 이게 신용 비중이 안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걔네들만 공매도 쇼친 애들이 떨릴까요? 한국도 그런 일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자, 이제 미국의 장을 올리기 시작하고 1년 내 신고가를 내는 주체들은 주식을 긍정적으로 봤던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신고가 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주식을 긍정적으로 본 사람이 주식의 신고가를 내는 게 아니고 주식을 부정적으로 봤어요. 부정적으로 봐서 주식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애들이 숏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었는데 너무 손실이 크니까 손실을 막아야 되겠고 이게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AI 큰일 났네 이러니까 공매도 숏 스퀴즈가 되는 거죠. 숏을 풀면서 매수를 해주니까 26% 폭등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걔네만 그렇나? 장비주들 하루에 5% 6%씩 올랐습니다. 그리고 AMD도 11% 오르고 그 다음날 또 크게 올랐어요. 마이크론도 계속 그 미들 싱글 디지트 그러니까 5, 6%대로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자, 근데 한국은 아직 삼성전자는 아주 점잖합니다. HBM을 엔비디아에 제공하는 하이닉스만 세게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과거에 아침 방송에도 많이 여러 번 드렸던 말씀인데요. 한국은 보니까 2800 정도 지나야 사람들이 몰려오겠네. 분위기 그렇네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은 지금 침체 시장이다, 과열 시장이다, 침체 시장입니다. 지금도 얘기를 하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 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나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2020년 팬데믹 발생, 코로나 사태 발생하고 나서 1600까지 모든 사람이 1400 찍고 1600 갈 때까지 정말 최고의 천혜의 매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부정적이었고요. 1800 갈 때까지도 모두 부정적이었습니다. 아마 저희는 1800에서 아주 강세코를 불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이선엽 그때 이제 부서장님과 함께 이제 진짜 초강세, 13년 만에 초강세장이 온다라는 타이틀로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뿌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다시 그 느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와 다른 느낌은 무엇이냐면 이번 시장의 상승은 상승론자들이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부터 이제 시작됐고요. 이제 한국에서 다음 차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강세장은 누가 만드냐? 3천은 누가 만드냐? 부정론자들이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시장을 떠났던 사람들, 시장을 버렸던 사람들이 대략 한국 지수로 보면 아마 코스피 지수 한 2,800즈음 내외 어디 즈음 대략 뭐 정확하진 않아요, 이 지수라는 건. 그러나 어쨌든 어느 정도의 상승이 시연된 어디 즈음부터 쉽게 얘기하면 시장을 부정론으로 봐서 숏 플레이를 하던 사람들이 귀환해서 허겁지겁 주식을 사는 상황들이 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미국도 헤지펀드의 수익률이 지금 매우 낮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급하죠. 한국은 뭐 그런 측면에서 큰 그 어떤 영향력을 얻습니다. 기관은 이제 아주 조막손이 됐어요. 한국 시장 2,000조 시장에서 50조 원 정도대의 액티브 펀드라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기관은 여러분 힘이 없는 쪼무라기입니다. 여러분 뭐 개관 뭐 이렇게 얘기할 가치, 이거 정말 기관들한테 정말 미안한데 그렇게 말할 가치조차 없을 만큼 규모가 적습니다. 시장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기 매우 어려운 게 그들이에요. 오히려 개인들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거라는 점이고요. 결국 그렇다면 한국 시장은 기관이 컴백해서 아니에요. 기관 힘이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숏 스퀴즈를 한 애들이 급하게 미국 IT 주식을 담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한국 IT 주식이 싸네 하면서 한국 IT 주를 빨리 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수익률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계산이 나오죠. 걔네들 건 이미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년 내 최고치예요. 거의 IT 관련,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아직 멀었죠. 그러니까 이거 빨리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아마 외국인 숏 청산 물량들이 먼저 들어오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지수가 좀 올라가고 나면 떠났던 개인들이 이거 뭐야? 라는 생각으로 다시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열일하면서 19년, 20년, 21년도에 광풍이 다시 재현된다면 개인들 안 돌아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그냥 갈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그쪽이 정체된 상황이면 가지고 있는 돈 갖고 재테크는 해야 되거든요. 돈이라는 건 수익률을 향해서 쫓아가기 마련입니다. 이게 돈의 본성 중에 하나예요.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부동산으로도 돈을 못 벌어, 뭐 해도 돈을 못 벌어, 아무것도 돈을 못 버는데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는데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생각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번에 한국의 강세장은 아마 개인들이 만들 겁니다. 기관들은 힘이 없어서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을 것이고요. 개인들이 만들 거고 첫 번째 외국인이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결국 삼성전자를 또 싼 값에 외국인들이 더 많이 샀고 고점에 또 개인들이 사겠구나. 또 다시 재판이구나. 이것이 21년도에 그나마 삼성전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샀는데 안 팔았다면 다행이고요. 한국의 좋은 기업들을 한국 사람이 조금 더 갖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비중적으로 보면 한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조금 더 갖고 있는 게 답일 것 같은데, 한국은 그동안에 이제 부동산 재테크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서 사실 세금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해 보면 뭐 배당세나 이런 것들 하고 뭐 이런 거 다 감안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세제는 부동산이 더 유리한 제도이긴 했습니다. 물론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식에서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더 유리하기도 해요. 뭐 그런 측면이 있지만 부동산 사이즈의 투자를 주식에서 하면 세제 혜택이 사실 부동산보다 크지 않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별로 가격 상승에 대한 매력이 크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오게 되는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쉽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조금 떨어져서 한국을 생각해 보면 좀 아쉬워요. 외국인들은 한국이 싸다는 걸 알고 한국 주식을 사는데 한국인들은 한국의 주가의 가격이 많이 올라서야 그때서야 괜찮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는 그 점, 또 그게 반복된다라는 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조금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찌되었건 오늘의 핵심 요지는 그겁니다. AI 버블이 오게 될지는 좀 봐야 되는데 투자자들이 쫓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일단 가격을 조금 만들 겁니다. 근데 그게 한 번 더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 진짜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자, 그러고 나면 주식을 가지지 않은 주식 비보유자들의 쫓김이 한 번 더 상승을 일으키고 그 상승의 흐름이 추세로 만들어지면 일반적 자금이 들어오면서 한 번 더 랠리를 뽑아내는 그런 과정을 만들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러면 한국의 3천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약세론자들이 만들 것이 분명하다. 강세론자들은 3천이 넘어가면 아마 빠져나올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약세론자들이 오히려 뒤에서 시세를 크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게 29일 화요일 아침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각도기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못합니다. 내일도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아침에 방송이 없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자, 모레부터는 다시 여러분 아침에 찾아뵐 거고, 또 우리 멋진 출연진들 나침판 쪽집게 너무 재밌죠? 네, 잘 즐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